나라 걱정한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문재인 정부 때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이게 나라의 운영이 기울어져 있었겠어요. 안정적이지 못했겠어요. 그런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이 나라 걱정한다고. 이거 한번 보세요.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냈는데 무려 말입니다. 24개의 개혁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정부는요,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현행 9%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12%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15%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소득 대체율도요 40%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이게 뭐 45%로 올린다 50%로 올린다는 말이 있었지만 아무 말도 없었고요.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5세에서 68세로 간다. 가만히 놔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세 개는 가만히 놔두고요. 기금 운영 수익률은 1%포인트 올렸습니다. 4.5%를 5.5%로 앞으로 수익을 내겠다. 글쎄요.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게 혹은 대체 투자라는 게 쉽습니까? 주식에서 평균 수익률이 3% 올리기도 힘든데 5.5%까지 이제 올린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문재인 정부 때도 진짜 걱정을 했거든요. 그때는 사지선다형이에요. 4개가 올라왔었어요. 국민연금 개혁을. 4개 올라와서 뭐 국회의원들이 선택하든지 정부가 선택하든지 알아 선택해라. 이렇게 지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그때 만들어냈었거든요. 이번에는 24개에 24개. 예산만 써도 얼마나 썼겠어요. 여기 예산만. 미친 짓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왜 미친 짓이냐. 이게 여러분 포퓰리즘에 이게 묶여 있으니까 이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에 묶여 있으니까. 아니 연금개혁하는 거 제가 생각해서는요. 이게 국민을 잘 설득을 시키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 그래프 하나면 설득이 될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입니다. 2018년 당시에 681조예요. 그리고 2040년이 되면 국민연금에 쌓이는 돈이 1755조로 최고를 이룹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율이 9%인데 소득의 9%를 낼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55년이 되면 소득의 9%만 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적자가 온다는 이야기인데 이 적자가 이게 조금 잘못 표시됐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45조 원입니다. 45조 원. 이게 45조, 4.5조가 아니고 45조 원입니다. 45조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자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60년이 되면 마이너스 350조가 되고요. 2090년이 되면 마이너스 754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2060년에는요. 소득의 3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되고요. 2090년에 가면요. 소득의 35%를 쉽게 말하면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못 냅니다. 어떻게 냅니까? 이렇게 내면.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20살 그 청년들이 앞으로 70년 후에도 든든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윤석열 정부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낸 대안을 보면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으니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잖아요. 선택한 것은 기금 운영 수익률만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약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잘못 투자했다 손실이 나면 더 줄어들어가는 그런 상태도 될 것 아닙니까? 네.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이게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도요. 인기가 떨어지는 정권이 되더라도 개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후퇴한 거예요. 후퇴한 거예요. 예. 저는 소득의 30%, 소득의 35%를 세금으로 내는 최악의 순간이 온다고 하면 이거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혁의 방안을 지금 말입니다. 나열하듯이 세금 낭비해 가면서 없애가듯이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객관적인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 거냐.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해줄 거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요. 계속 정치적인 이슈가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아니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출산율이 어떻게 되고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되고 우리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면 안 됩니까? 매년 말입니다. 매년 출산율이 이만큼이고 기대 수명이 이렇게까지 됐고 성장률이 이러니까 연금을 자동 조정을 하자. 연금액을. 이게 합리적이 아니에요. 무조건 말입니다. 퍼줘야 되는 건가요? 물론 나이가 먹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죠. 연금을 받아야 될 입장의 사람들은 연금이 줄어드니까 바쁘죠. 낼 때는 많이 냈는데 왜 난 적게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고 시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연금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출산율과 기대 수명 그리고 나라의 경제 성장률 이것을 합산해서 어떤 연금 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방법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70%도 이런 연금 자동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고 도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도입하면 문제가 없을 것을 정치적 요인으로 계속 갖다 대니까 이게 뭐 표의 좌우가 되니까 정치에 얽매여서 결국은요 합리적인 생각도 못하고요 객관적인 선택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안타깝죠. 이게 말입니다. 연금 잘못됐다가는요 연금 받는 사람들한테 표 다 잃고요 또 연금 내는 사람한테 표 다 잃습니다. 젊은이들한테 표 다 잃고요 소득의 30% 35%를 낸다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완전히 돌아설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는요 연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이대로라면 2050년이면 이게 수급자가 훨씬 많아지고요. 2050년에서부터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좋아요. 2023년 현재는 보면 가입자가 2199만 명이고 수급자는 527만 명이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70년이 돼 보세요. 가입자는 1086만이고 수급자가 1501만입니다. 2093년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입자는 861만이고 수급자는 1030만이에요. 아니 이런 것을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느 누구든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언제든 설득하면 될 일을 이것은 못하고요. 반면에 말입니다. 기초연금만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국민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또 포퓰리즘을 남발하느냐.
당장 말입니다. 기초연금이 2023년까지 32만 3천 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험료도 안 내는 공짜 돈이에요. 공짜 돈. 이거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 40만 원까지 올리겠다 했거든요. 아마 40만 원까지 올리겠죠. 이건 뭐 권력만 잡으면 어느 누구든 이 65세 이상 인구들에게 표를 받으려고 돈 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국민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40만 원이 되잖아요. 40만 원이 되면 지금 당장이야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22조 5천억 원. 그런데 40만이 되면요. 41조 8천억까지 늘어납니다. 재정 소요액이. 나라 진짜 아파지는 거예요. 아파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돈을 하도 풀어서 나라 국가는 완전히 박살났고 경제는 진짜 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쁜데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그런 일을 벌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연금 개혁이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잖아요. 이 개혁 못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물론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개혁을 하겠죠. 그런데 내년 총선에 말입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쉬울까요? 저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개혁이라는 과감한 시동을 걸고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더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워낙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그래서 나라 국간이 다 거들난다고 걱정하던 차였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 그 약속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져야지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경제를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나라 걱정했습니다. 솔직히 모든 국민들이 나라 걱정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연금 개혁하는 것이 뭐 선거 때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후퇴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고요. 중요한 것은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소를 잃으면 외양간을 못 고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인기가 없지만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말 확실히 지켜서요. 대한민국이 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좀 내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